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제 객관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라는 것은 맞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찍어서 맞춰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찍어서 맞는데, 선생님 좀 실력이 없나 봐요. 아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찍는 건 아니죠. 뭔가 좀 많이 봤다. 뭔가 좀 많이 눈에 익는다. 이렇게 해서 찍는 거니까 그 찍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을 찾는 공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서를 보실 때에도 요약서를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셨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이해 언제 하겠어요? 이해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요약서 정리를 저랑 같이 한 번만 더 하시죠. 자, 요약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12회로 꼼꼼하게 했다가는 이제 객관식 문제가 훅 날아가니까 객관식 문제를 한 20, 한 4회, 5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서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요약 강의만 별도로 있는 거랑 좀 다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서는 이렇게 보시고, 자, 요약서는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많이 반복해 주세요. 지금서부터는 많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가도록 하죠. 객관식 문제집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겁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밑줄을 그어드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 게 뭐냐? 문제를 다 읽지 마세요. 문제를 다 읽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정답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지 말라는 게 어떤 얘기냐?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 특정 단어가 나오면 특정 정답이 당연히 나오는 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드리면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국 밑줄을 그어드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밑줄 부분을 많이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리죠. 예습형으로 갈 것이냐, 복습형으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미리 풀어올 것이냐, 안 그러면 수업 중에 풀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것이냐라는 예습과 복습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방식과 가장 좋은 방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서 장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예습을 하시게 되면 어떤 큰 장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오죠. 문제를 풀고 오면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다 읽고 오는 거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왔는데, 자, 그런데 의외로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밑줄로 재정립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오시면. 자, 그런데 문제를 먼저 풀어오지 않고 복습을 하신다면 단점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내가 문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좀 문제를 좀 빨리 읽고 빨리 푸는 편이다라고 해서 내가 좀 시간이 좀 남들보다 좀 적게 걸리지라고 한다면 저는 예습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예습을 한다면 저는 공부 시간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 여기 복습의 장점으로 가시죠. 복습의 장점은 그냥 문제를 읽지 않고 옵니다. 그럼 와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죠. 그럼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읽으실 때 밑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상 많은 분들이 OX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를 푼다는 건 문제를 결국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읽으시는 거죠, 그냥. 아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읽으시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적게 걸리죠. 자, 시간이 적게 걸리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여러 번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집중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대충 해서 감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신난다 막 이래가지고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굳이 복습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집을 보통 이제 2권을 사시더라고요. 2권을 사서 하나는 밑줄 중심으로 계속 복습을 하시다가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일주일 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후에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틀리게 내가 뭘 잘못 알았는지, 이건 집중력이 약했을 때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는 실전 감각이 내가 이게 좀 떨어졌구나 하고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2가지 장단점을 어떤 사람은 복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실전 감각을 키우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문제를 읽고 오는 경우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집중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나는 문제도 좀 빨리 푸는 편이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어느 방법이든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나는 문제를 좀 빨리 푸는 편인가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만 앞으로 수업을 하는데 좀 주의해 주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이 객관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기본강의 때부터 만났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본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할 때입니다. 민법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총 16회 다 끊으실 수가 있어요. 민법을 무조건 80점 이상, 진짜 최소 잡아서 80점 이상, 최소입니다. 진짜 최소 잡아서 80점 이상, 그 이상의 점수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처음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파이어 하자, 불태우자. 아셨죠? 지금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 객관식 할 때 16회 동안 불태우자, 한번 불태우자 해가지고 불을 사르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불태우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쓸데없이 불태워봤자 화상만 입습니다. 지금은 불태워도 돼요. 그래서 이때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확 해가지고 몰아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몰아친다는 얘기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입니다. 많이 반복하자. 이게 몰아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